반갑습니다. 오늘 9월 9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형준님, 박경숙님, 백호님, 정년퇴직 1년 전님, 드럼없는 자유님, 바라기님, 해피정님, 드가님, 안동부장님, 대제비제이님, 행복한 통장님, 끝내주는 인생님, 원태호님, 단풍이님, 시베리안 허세님, 김수희님 어서 오시고요. 밤하늘의 빛과광님 반갑습니다. 상상 이상으로님, 긍정왕님, 상위 10%님 반갑습니다. 경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파송송 양봉탕님, 상위 10%님, 네. 그리고 너는 나의 꽃님, 데이지님, KBS 9895님, 장선희님, 찌리구리님 어서 오시고요. 김광성님, 얼음골님, 풍림부자님, 짱순이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찬찬찬이님, 오이천사님, 빨강망토님, 이순희님, 반갑습니다. 주식부자 회화달님, 양영숙님, 황금우조님, 이영란님, 정주행님도 어서 오시고요. 별룬사님, 그리고 해피정님, 한송이님, 어서 오세요. 여종성님, 사이라지님, 그리고요, 흐름이님, 미소돔님 어서 오세요. 원화님도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네. 아름다운 저녁이니까.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땠어요? 네, 뭐 나쁘지 않았죠? 네, 지수는 좀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는 좀 빠졌는데 다 올라왔죠. 무따블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노동하고 오세요. 주주라서 행복부자님, 네,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죠. 자,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 이렇게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제 반등이 좀 나올 텐데, 저점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좀 됐어요. 확인이 좀 됐고, 외국인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삼전 하이닉스만 팔면서 지수를 누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급은 바뀌게 되면 금방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일단 대형주 누르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저점권에서 반등 나가는 게 사실 코스닥이 낙폭이 더 커요. 낙폭이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기가 좀 쉽죠. 네, 중소형주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손대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는 보통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낙폭이 큰 코스닥 위주로 먼저 심리를 먼저 개선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대형주가 또 빠르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에 전환됐죠. 그리고 아마 오늘은 미국 증시가 오를 거예요.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를 거고, 여러분들 계좌도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다가 지금 다 플러스로 바뀌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반등이 빨리 나와야지, 뭔가 조금 더 풀리겠지만, 중소형주가 올라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대형주, 즉 시장을 그렇게까지 크게 누르는 형태가 아니에요. 보시면, 삼성전자만을 누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까지 같이 누르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올라가게 된다라면, 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네. 미국 증시가 폭락해요? 네, 왜 그러세요? 어디 거 보고 계세요? 네. 과거에 계시나? 미국 증시가 오늘 떨어질 리가 없는데요. 네. 미국 증시는 오늘 올라갑니다. 네, 일단은 상승해서 출발할 거예요. 상승 출발할 거고, 이후에 뭐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려서 반등이 좀 나가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자, 우리가 하나씩 볼까? 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이만큼 떨어졌죠. 아래쪽 뭐 4만 포인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다우지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이미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와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 지금 거의 부딪힌 모습이죠. 16,000포인트가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반등 나가도 되고요. 뭐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을 좀 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반등 포인트가 세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냐인데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서킷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은 굉장히 셌지만 이제 나오는 반등은 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지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오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급하게 오르는 반등보다 약하게 오르는 반등이 더 강한 겁니다. 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벤트적인 부분이 없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살펴보시면 실업지표가 4.2로 나왔죠. 네. 지난달에 4.3이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고. 다만 이제 4%가 넘는 실업률이 나올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조금은 개선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B컷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떠들고 있지만 B컷이 나올 만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B컷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 한 0.25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뭐 금리를 못 낮추게 할 것이다. 뭐 그래서 금리 내려가는 거 없다.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금리 안 낮추면은 얘네도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제 지표는 지금 11일 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현재는 지난달에 2.9였는데 이번 달에 2.6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CPI요. CPI 지표가 이렇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2.6이 나오게 되면 부담 되게 없습니다. 물가가 이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리를 굳이 이렇게까지 안 올려도 네, 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굳이 이렇게 쇼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막 미국 금리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속셈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역할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금리를 올리니까 사실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뭐 기술주들이 움직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꼭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0.5를 인하하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0.25를 들어가는 게 시장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뭐든지 급작스럽게 변하면 안 좋은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는 거.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도 0.25씩 올라갈 때 별 충격 없었는데요. 갑자기 0.5, 0.75 막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0.5를 인하하게 되면 연준이 향후에 내세울 만한 포지션들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0.5가 아니라 0.25가 훨씬 더 괜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낙폭을 크게 키운다 해가지고 그죠? 금리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떨어진 형태이기도 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일단은 첫 번째 신호탄을 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1350원 근처 때 왔다리 갔다리 아래쪽 1300원대 지지선 나올 것이다. 내가 이 얘기 해드리니까 유튜브에다가 환율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얘기했던 빨리 나와봐. 도대체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어? 환율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한 거야? 아니면 더 폭락할 걸 생각한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뭐 환율에 대한 공부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환율이라는 것도 상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네? 상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환율도 상식적으로, 유가도 상식적으로. 지금 유가도 좀 내려갔죠? 네. 유가도 보시면 유가도 지금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싸잖아. 그냥 올라가야지. 네?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70불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거 오바야. 그러니까 유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네?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경기가 침체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다음에 재고가 늘어난다. 뭐 등등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산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유가 떨어졌죠. 일시적인 겁니다. 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유가는 또 올라갈 겁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금값도 한번 볼까요? 금값. 저는 금을 팔았어요. 근데 금이 판 가격대에서 이제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팔 자리는 아니죠. 근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주식은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금을 팔았어요. 그래서 금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샀죠. 사실 저는 금보다는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도 많이 챙겨주고, 이번에 제가 금 판 거는 현대차 이웃비에 다 몰아넣었어요. 네, 내일 월급 들어오면 또 사겠지만, 현대차 이웃비에 일단 몰아넣었고요. 배당 일단 10%잖아요. 배당 10%. 금이 뭐 한 2년 지나서 한 45%,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오르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게 2023년도에 제가 22년도였던가요? 23년도였던가? 그때 금 싸다고 사자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한 40% 올랐습니다. 금값이 40% 넘게 올라서 네, 그때 투자한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네, 수익이 제법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 이웃비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높다는 수치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리밸런싱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용도로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나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지금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더 많이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의 움직임이지 대부분이 보면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같은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재료?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냐 아니냐. 지금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죠. 0.25냐 0.5냐는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할 것이냐인데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또는 네, 뭐 어떤 효과. 그다음에 0.5를 낮추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가속화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경제 지표 상황들을 보시면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 수준이 지금 뭐 일본이나 우리나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한 건 있죠. 네. 우리나라 조금 더 심한 건 있어요. 더 많이 내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덜 내리긴 있었습니다만, 네, 더 많이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주식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는 뭐 금투세 논란도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절대 못 참는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됐든 뭐 기관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절대 못 참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못 참는 게 뭐죠? 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절대 못 참는 거. 뭘까요?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거. 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싼 상황에서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면요.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점이라는 인식을 지금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점이라는 인식만 잡히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될 텐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분석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가가 왜 떨어진 겁니까? 이 주가 왜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왜 떨어진 거지?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었는데 솔직히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관심 있게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살펴보시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 수가 있냐고 지금 상태에서. 네?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옵니까?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뭐 이제 시장이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 빨리 근거를 들어봐. 네? 근거를 들어보라고. 근거가 없잖아. 그죠? 네.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뭐 실업지표, 고용지표가 조금 뭐 냉각되는 어쩌네 개소리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미 다 망해서 사라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물가가 높아서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경기 침체가 뭐가 문제죠? 뭐 서비스 PMI 지표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 그죠? 미국 경기는 서비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 상태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죠.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간 주식이 차익 실현을 일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나오는 차익 실현들이 고점에서 쏟아지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왜 떨어지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할 게 없잖아. 주가 왜 떨어진 건데요?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 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가가 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때문에? 왜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없다고. 그냥 단지 차익 실현입니다. 위에서 눌러주는, 위에서 뭐 약간의 고점이 형성됐다거나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매도를 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발휘해야 돼요? 너무 올라서 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조금 더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공포요? 어떤 공포요? 경기 침체라는 아래 공포가 나와야 되지. 아래 공포. 네? 수익이 저하되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저하한다는 것도 이것도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실적도 저하된다는 것도 좀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제가 말씀했지만 엔비디아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투자 대비 실적 저하라는 것도 말이 안 돼. 투자한 지 지금 1분기도 안 지났어요. 지난 분기에 투자한 거 근데 왜 수익이 안 나오냐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지난달에 오픈을 했는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아니 지난달에 오픈했는데요. 아니 지난달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이 계좌가 따블이 안 났다고 뭐라 그래? 왜 나는 수익이 안 나나요? 지난달에 시작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네. AI에 계속해서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오냐 이거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냥 코를 그냥 요걸로 그냥 빡 한번 때려줘야 돼. 그냥 코가 찡하면서 눈물이 쭉 나오게요. 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걱정은 지금 하덜덜덜 마세요. 2024년도까지 실적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뭐 삼성전자의 실적도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발 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수출되는 양을 못 봤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 건 모르나?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부분들에서는요, 흔들림이 없는 게 올해 실적은 어때요? 이미 물건이 없어. 그럼 뭐예요? 올해 팔아야 될 수 있는 맥시멈으로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적이 감소할래야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컨센서스를 더럽게 높게 잡아놓고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하면서 까대는 거지. 이걸 넘어도 까대요. 엔비디아는 컨센서스를 넘어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못 늘어났냐? 이지랄. 네? 그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애들도요. 뭐라고 하느냐? HBM이나 기타 수급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부분 있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좋다. 근데 혹시라도 디램의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등등이 나올 때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지랄 하면서 뭘 했다고? 가격을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겠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지금 HBM의 판매량은 좋아. 수주도 잘 나오고 있어. 그럼 끝난 거지. 향후에 디램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수익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내리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야. 이게 리포트의 한계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된다고? 향후에 어쩌고저쩌고 다 빼고요. 언젠가는 꺾이겠지.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
이 수주가 2024년도는 책임진다니까요. 왜? 물량이 끝났거든요. 올해 물건은 끝났습니다. 그럼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착착착착 전망치가 나오는 거지. 무게 이게 실적이 줄어든다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선물 계약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할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3개월 후에 이사를 간다 생각해 봅시다.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한 두세 달 후에 이사를 갈 거예요. 그래서 집을 알아봐 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 만약에 10억에 샀다 이거야. 네. 근데 이 두세 달 사이에 집값이 15억으로 뛰었어. 그럼 집 팔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안 팔려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계약금 1억이니까 1억 포기하고 1억 너 먹어. 그리고 15억에 다시 팔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이미 이 이후에 주가가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일단 내가 산 거는 10억이란 말이야. 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실적이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번에 지난달에 뭐 사상 최대 매약을 계약을 했다며 판매를 했다면서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줄어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뭐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오늘 반등을 좀 해주겠죠? 해주겠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많이 올라서예요. 걔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AI 시장이 축소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AI가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거를 갖고 와봐. AI가 끝났다는 근거를 갖고 와. 끝입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보통 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6개월 반영을 하는데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보시면 돼요.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반영하시면 되는데요. 실적이 피크치로 들어갈 때부터 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멈추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따라 오르다가 여기서부터 꺾여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실적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내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1분기 후에 2분기 후에 꺾이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라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2025년도까지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절대 2024년에 꺾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예상치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요, 너무나 지금 저평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는요, 너무나 저평가예요. 네. 그래서 이 AI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요,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뭐 주가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막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말들 많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되면 입 싹 다물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사라고 했다는 얘기들 나와.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여기 2022년도 말 2023년도에 삼성전자 사라고 한 사람 있었어요? 이것만 예보 들으면 돼. 삼성전자. 네. 요때 삼성전자 사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딱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한 명. 누구? 성투사요. 네? 삼성전자 왜 갖고 있느냐 빨리 팔으라는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 팔으라는 얘기밖에 안 들었잖아 그때. 지금은 무슨 얘기 듣고 있어요? 팔으라는 얘기 듣고 있잖아. 아니에요? 누가 사라고 그래? 삼성전자? 삼성전자 누가 사라고 그래요? 지금 사라는 사람 없어요. 삼성전자 사지 마라, 하이닉스 사지 마라, 끝났다, AI 끝났다, 반도체 끝났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 팔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아주 그거였지요. 네. 하이닉스 대장주라고 이거 하이닉스 왜 안 사냐고 지금 사라고 24만 원 넘어갈 때 종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당장 팔아요 삼성전자. 근데
팔으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건 거를 수익이 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지금은 사지 말라고 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사지 말라 해서 내가 다 팔았는데 올라갔더니 왜 없냐고 그래. 근데 지금은 왜 갖고 있냐?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히스토리를 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세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걸 보세요. 그리고 흐름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끝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주가가 떨어져서 이대로 계속 처박혀 가지고 뭐 9만 원, 8만 원, 10만 원 아래로 다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옛날 수치로 돌아간다?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끝났다 하더라도요. 전저점 다시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만 원이요. 우리가 매수를 처음에 들어갔었던 그 8만 원을 다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보통은 실적적인 악재나 주기설이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기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올라간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올라온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오버슈팅한다, 오버한다, 이놈 새끼들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러는 거 아니다. 이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원래대로 추세를 보면 16만 원 정도다. 지금이요. 지금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자리가 어디면 여기야. 20만 원대 이상.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이닉스 힘들다, 삼성전자 힘들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이너스 40% 누가 나와 있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0%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뀐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지를 드렸잖아요. 나는 팔고 밑에 다시 사겠다. 근데 다시 사겠다고 생각하지만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선택해라. 나는 안 팔고 가겠다. 그게 전략이에요. 전망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없으면 한국 시장 뭘로 올릴 건데?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 없으면 이 코스피 뭘로 올릴 거예요? 코스피 주가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올라갈 거니까 주식은 사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아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된,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이야기할 때 단풍이 멍멍이 이야기 많이 해갖고 게사료 광고 나오는 건가? 우리 단풍이는 할인 것만 먹는데 110%된 게 마이너스 3% 했다는 건 또 뭡니까 그거는? 네. 100% 이상 올라갔던 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도대체 뭘 샀길래 그러는 거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요. 반도체가 그렇게가 떨어질 만한 게 뭐가 있지? 100%짜리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뭐가 있어? 이게 그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잡주 아니야? 잡주 아니야? TSK 홀딩스? 100% 갔다가 마이너스라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이 됩니까? 아, 여기서 4만 한 1,000원에서 사가지고 100% 갔다가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이런 데서 산 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산 게 문제지. 뭘 100% 갔다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문제예요. 위에서 산 거 자체가 문제지.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적당히 올라갔을 때 팔아먹어야죠. 왜 그냥 내도. 여기 자체가 지금 높은 건데. 이건 반도체를 믿은 게 아닌데? 네. 타이밍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투자를 할 때 말이에요. 흐름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뭐 매도를 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팔았잖아요. 근데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요런 것들은 올라갈 때 너무 급하다 생각하니까 위에서 팔아버리잖아. 이거 수익 60%밖에 안 나왔어요. 60%밖에 안 나왔는데 그냥 매도를 쳤다고. 두 번에 안 샀어요. 첫 번째 절반 팔고 두 번째 절반 팔고 해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팔 수 있지. 왜냐면 조선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특수 선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받아주고 있는데, 원래의 그 성수기 흐름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 공백을 특수 선박을 메워줄 것이다 생각해서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 유가 떨어지고 관심이 좀 떨어졌어.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그래가지고 뭐 막 그냥 쳐 올라가더니만 떨어진, 이 모양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팔아버리죠. 응? 그럼 여기에서 조선주가 끝났느냐? 아니다 이거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여기서 안 팔고 가겠다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고 각오해갖고 가야 돼. 근데 이건 너무 세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가 매수를 여기 13만 원 했는데 13만 원 매수가까지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고민을 좀 해야 돼. 근데 어중간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 매수하기가 어렵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점에서 팔았어. 그럼 이게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대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 가격대면 여기 8만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는 와줘야 된다 생각해. 근데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라인대에서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16만 원 정도 저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중간에 애매하게 못 살 수가 있으니까 난 안 팔고 가겠다. 떨어지면 더 산다. 그 전략 아닙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5만 원까지 떨어져야지만이 처음에 매수했었던 부분들이 되는 건데, 저 6만 원까지 와야 돼. 6만 원까지 오겠느냐? 사실 이거 지금 오버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지금 과매도입니다. 과매도예요. 지금 팔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뭐 이제 뭐 100%가 넘어간다, 뭐 10만 원 넘어갔다, 12만 원 넘어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왜 파느냐? 주가가, 아니 그러면 여기 2021년도에 팔아먹었을 때도 당연히 여기 저점 때 4만 원까지 안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알고 있었어요. 4만 원까지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왜 문제였냐면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지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이 없어요. 떨어지면 일단은 그냥 싫은 거야. 떨어지면 싫어. 주가 올라가면 좋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그냥 팔아야 돼.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고 있는 상태고 신용이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낮추면서 그런 개인들을 떨구는 입장도 있겠지만 지수를 누르는 입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지수를 누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투자자들 하여금 진입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주가는 이만큼이나 떨어졌지만 팔아먹은 거 얼마 안 됩니다. 팔아먹은 거 얼마 안 돼요. 지분 보세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6만 7천 원대예요. 얘네들 100% 손실입니다. 100% 손실이에요. 그럼 손실이 나는 상황까지 저렇게 주가를 낮춰야 될 이유가 뭐겠어? 오늘도 팔고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왜? 주가만 낮추는 거예요. 주식을 낮추는 거예요. 시장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꿔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는 분명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JUNGSHIK SHIN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신영심님 슈퍼챗팅 고마워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도 올라갈 거예요. 집값도 오르겠죠? 지금 뭐 대출 규제 막 나오지만요. 지금 또 말 많잖아. 실수요자를 압박하고 있다 뭐 등등등 얘기 나와서 집값도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풀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금리 인하가 우리는 10월에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금통위 10월에 있어요. 9월 달에 없고요. 10월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지만 금리 인하를 지금 할 것 같단 말이지. 그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경기 전망 측면에서 얘기 드린다면 올 하반기요. 2024년 하반기가 집값이 제일 쌀 거라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요맘때가 집값이 제일 쌌던 것 같아. 그죠? 작년 요맘때가.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네. 아마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집값은 네. 지금부터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주식은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 들어갈 돈들이 없어요. 누가 맡길 건데? 지금도 예금금리 3% 포롯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고 있는데 이 3% 먹자고 예금금리 맡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네? 경기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국채로? 채권으로? 채권금리 같이 내려갑니다.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입니다. 대출이 지금 쉽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고 지금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실수요자까지도 대출을 막아놓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다시 바꾸랍니다. 지금 그 금감원에서 지금 은행을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발단이 이거야. 야, 니네 은행들 너무 이자 많이 받아먹는 거 아니야? 서민들이 괴로워해. 이자 많이 받아먹지 마. 이 얘기했다고. 금리가 많이 높으니까. 그랬더니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출금리 낮추면서 예금금리까지 낮춘 거야. 기준금리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를 이렇게 낮췄어요. 대출금리 낮추면 예금금리 낮춰야죠. 네, 낮춰버렸어. 그랬더니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이 늘어나면서 뭘 해요? 집값이 다시 막 뛰기 시작해. 그랬더니 금감원이 이번에 뭐라 나온 거야? 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대출 규제 좀 해. 그랬더니 예금금리는 놔두고 대출금리는 올려버렸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꺾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금감원이 다시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대출금리만 올리랬어. 규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규제가 들어간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맥시멈.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뭐, 안 돼. 뭐, 이런 거. 네.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또 나왔지? 실수요자까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랬더니 다시 검토해라. 지금 이게 정부예요. 이게 정책입니다. 저것도 뭐 있지? 뭐, 밸류업. 밸류업. 아무것도, 뭐, 밸류업 뭐, 기가 막히게 해주겠습니다. 주가가 막 올랐어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실망했어. 그랬더니 뭐,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습니다. 주가 다시 올랐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공시,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 이게 지금 정부야. 이 짜증나. 그냥 뭐, 쌍쌍바 같다니까. 정책은요, 믿지 맙시다. 네? 정책은 믿지 맙시다. 정책이 너무 혼선을 많이 줘요. 혼선을 많이 줘. 그냥 굵직한 것만 봅시다. 굵직한 거. 네? 굵직한 것만 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정책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일관성이 없어요.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냐? 이렇게 해보자. 그러냐? 저렇게 해보자. 그러냐? 이렇게 해보자.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들이 없는 거지. 자,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 것만 보자. 네, 큰 것만 보자.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금투세도. 금투세조차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금투세가 이게 뭐야? 소득이 있는 곳에 뭐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 그 이소영 의원인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똑부러지더만. 네? 거기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 네. 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당연한 거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왜 안 받냐? 2년 보유하면 왜 안 받냐?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럼 주식도 그렇게 해라. 네. 아니, 논리로 팰 때는요,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지금 이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금투세 그리고 솔직히 시행됐을 때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외국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투세를 지금 시행할 만한 그런 감이 안 돼요. 이 지수 자체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투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놈들이 뭔가 정말 그 끝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이 돼도 사실은 뭐 이런 부분,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그거 됐기 때문에 금투세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뭐 유예라기보다 그냥 폐지가 돼야 되겠죠. 네. 폐지가 돼야 될 텐데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금투세 시행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금투세는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저기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긴장감을 주다가 막판에 또 뭐 극적 타결이니 이런 개소리 또 나온다고요. 네, 늘 그렇습니다. 노조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파업 성사 바로 뭐 2시간 전에 극적 타결이니 이 개소리들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금투세는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금투세 폐지해가지고 여론을 나쁘게 끌고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논란을 가지고 있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금투세 폐지는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물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일단 믿지 말고요. 네, 그거는 시행이 돼봐야지 하는 거고, 네, 그죠? 그렇게 하는 거고. 상위 1%들이 삼성전자에서 많이 판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이 팔 것 같아요? 뭐 10조, 20조 팔 것 같아요? 10조, 20조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개인들. 네. 10조, 20조 없습니다. 이거 절반은요, 외국인이야, 삼성전자. 삼성전자 절반은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율 한번 봐보세요. 개인들이 얼마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55% 갖고 있습니다. 55%. 그 다음에요. 삼성생명이나 이런 애들이 20%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거 뭐 홍라이, 삼성물산, 이재용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팔 것 같아요? 안 팔겠지?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합쳐도 75%예요. 국민연금 7% 갖고 있죠. 그럼 80% 넘습니다. 근데 블랙락이 5% 갖고 있네요. 여기 이거 뭐 외국인이나 포함시키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미 80%야. 근데 일반적인 소액 개미들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팔아서 움직일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보시면 이 외국인 지분이 53%예요. 여기 보면 53.8%죠? 네. 여기 SK가 또 20%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74%. 74%에 국민연금 7% 갖고 있죠. 80% 넘습니다. 자사주가 또 5%가 있어. 그럼 85%야. 15%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절대 안 파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자사주, 뭐, SK, 뭐, 이런 애들은 안 팔아요. 뭐, 묶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유동 주식이 73%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들의 큰 자금이 빠져가가지고, 뭐, 시총 상위에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박살이 날 것이다. 아,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그거 조금 움직인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제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투세가 시행돼서 큰 손이 빠져나간다. 이거 다 핑계예요. 네. 큰 손이 또 그것만 샀겠어? 근데 여러분들 지수를 결정하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 자체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보이잖아요. 80% 이상이 다 갖고 있어. 현대차는요. 어떨 것 같아요? 현대차는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봅시다. 40%가 외국인의 비중이요. 41%죠? 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30% 갖고 있습니다. 벌써 70% 넘었어요. 그죠? 국민연금 7% 있어. 자사주 있어요. 80%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빠질 돈들이 80%라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때 고점대에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한 10% 정도가 빠졌었어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꽉 부동적으로 되어 있는 이 자금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전차군단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걸 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큰 돈, 큰 손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에 한 30억 아니면 한 200억 빠진다, 한 500억 빠진다 칩시다. 500억 빠진다. 큰 돈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 빠지라고 해. 400조짜리인데 500억 빠지겠대요. 빠지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금투세에 큰 돈들이 빠져나가가지고 큰일 날 것이다. 그거는 어디 저기 변두리 잡주들 얘기하는 거지. 이런 종목들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넘어가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오늘 제가 올 한 해 동안 나온 거 보니까 7.8% 플러스 7.8%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원래 30% 가까이 됐었던 건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마이너스 4%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번 연도 장사 잘했어. 괜찮았습니다. 하루에 수천억 매도 나왔는데 그 전에 얼마씩 샀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얼마큼 산 것 같아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얼마큼 산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샀는데 얼마큼 산 것 같아요? 지금 티 나요? 티 조금 나죠? 네. 아니 많이 먹었으면 똥도 좀 싸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 팔아먹는 물량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들인 게 수십 조인데 뭐 그럼 1, 2조 나왔다고 해서 눈 하나 깜빡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들어온 자금의 태반이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네들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떨고 가지고요. 네? 이렇게 떨고 가지고 나는 손해보고 다 팔 테야. 이 지랄을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적어도 본전에 팔아먹겠지. 얘네 본전이 어디야? 7만 원대잖아요. 그때 보니까 7만 7천 원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나 어땠나 모르겠는데 그때 7만 7천 원이니까 나왔었단 말이지. 계산해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이렇게 떨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었어? 제가 분명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텐데 뭔가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적은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떨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미친놈이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잖아. 아, 나는 그냥 수십조 원을 손해를 보고 팔아버리고 싶어. 이런 미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쇼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뭐냐 이거지. 좀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사야 되겠다. 핑계야 만들면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핑계 만들면 돼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팔아가지고 살짝 건드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가지고 폭락을 시켜. 뭐 난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한다고? 사고 싶다가 아니잖아. 그죠? 누가 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증권사 리포트도 이상하게 나오지. 이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아세요. 이 지수의 조정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지수가 원하는 위치까지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일정 구간대에서 이만큼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를 요만큼까지 낮췄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을 올리게 되면 적은 힘으로 주가를 원하는 방향까지 올릴 수가 있겠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도 프로그램 그거 건드려가지고 프로그램 매도시키고 다 그랬어요. 옛날보다는 근데 법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티내고 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여전히 그런 게 있죠.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프로그램. 그리고 옛날에는 그 옵션을 장난치는 일이 많았을 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옵션을 갑자기 뭐 동시효과 때 뭐 순식간에 막 400배씩 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이제 한참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근데 많이 약해진 거긴 한 겁니다. 네. AI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해줄 것이냐? 삼성전자에 달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반등이 나옵니다. 만약에 코스닥을 올리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왜? 삼성전자가 내려가 버리면 시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코스닥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코스닥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현대차나 그 외에 코스피 대형주들은 약 강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보합 정도로만 살짝 올라가서는 모습들 정도. 그러면서 코스닥 쪽으로 더 많이 보내겠죠. 야, 시장이 일단은 저점을 잡은 것 같은데 중성주가 잘 가니까 그쪽으로 가자. 코스닥 막 치고 올라가. 그럼 글로 넘어가겠죠. 네. 만약에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싶다. 지수가 너무 낮은 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번 만기일날 2600포인트까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코스피도 올리고 코스닥도 올려야겠죠. 코스피가 만약에 내일 1.5%, 그럼 코스닥은 한 2.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이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틀리에 맞춰서 들어가고 예상했던 대로 딱딱딱 움직이는 이런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아, 이놈들이 그런 의도가 있구나. 앞에 뭐가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들어와도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아, 이거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코스닥을 올리고 뭐 지네가 많이 사고 뭐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죠.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실적, 방금 전에도 뭐 그 하이닉스 뭐 예상 실적이요. 네. 뭐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지만 뭐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실적에 맞는 주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럼 지금의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금투세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네. 시행을 못 할 겁니다. 변호사님이 솔직히 이재명이면 금투세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냥 뭐 시행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 정부의 입장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만 시행할 수 있겠어요? 못 사지. 못 하지 그거. 2026년도 실적이 더 좋아요. 지금 원래는 2025년도까지 나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가면 2026년도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2025년도 상반기에 팔 것이냐 하반기에 팔 것이냐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휘둘리고 있어. 뉴스 같은 것 좀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보시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네.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물론 뭐, 시행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떠나가지고요. 지수 자체가 지금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내렸어요. 시장 자체가요,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있죠. 미국 증시 지금 올라요? 네. 미국은 오늘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내일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 주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금리 인하 있잖아요. 이번 주 CPI, 다음 주 금리 인하, 그 다음 주에는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실적이 빵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분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빨리 나오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뭐가 문제일까?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이게 단계적으로 딱딱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연말까지 연결되잖아. 그러면 다음 연도 3월 정도까지는 배당 지수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연결되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 이 자식들이 이런 게 있겠구나. 대체적으로 좀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포진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대시세의 끝인가? 시장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하락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서킷 브레이커는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 서킷 브레이커 때 제가 웃어버렸던 이유는 뭐예요? 경기 침체 아래 공폰이 지랄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미국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아래 공포는 없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그렇게 16개월씩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반도체가 너무 싫어서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러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신다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걸로 여러분들 손해를 끼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조금이라도 먹고 팔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ST7으로 손실 났다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제가 해드렸던 매수 포인트만 지키셨으면 사실 손해를 볼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칠성으로 손해봤다 이거는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네. 아니면은 스스로 뭔가 매매를 했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나 말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거니까. 네. 여러분 거니까. 그죠? 내가 뭐 근데 맨날 이렇게 입 아프게 설명을 해도 또 똑같이 물어볼 거 아니야. 반도체는 끝난 건가요? 팔아야 되나요? 이제 왜 계속 빠지나요? 망했나요? 네. 휴. 희우지, 희우. 그렇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내가 올해는 매도할 의향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고 말씀도 드렸죠. 떨어지면 더 산다.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떨어지면 더 사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타이밍적인 부분이 지금 사느냐 아니면은 조금 이따 사느냐 그 타임일 뿐이지 이 올해는 그냥 난 떨어지면 더 산다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부분들이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나는 주관적인 거 하나도 섞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 그랬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AI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AI의 테마를 이야기한 게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당시 시점부터 AI 그림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AI로 뭐 하는 걸 보여드리고 HBM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드리고 HBM 얘기가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때. HBM이 뭔지도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렇게 되고 있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아직 절반도 못 온 것 같아요 나는. 이 성장에 대한 부분에 절반도 못 온 것 같거든. 근데 뭐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황당하겠쇼. 황당하지. 황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스스로 판단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더 뭐 어차피 저기 고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차피 조정은 들어오는 거고 막 그런 것이다. 끝났다고 싶으면 끝났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나는 끝났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끝났다고 믿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게. 그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왜냐면 딴소리 하면 내가 호롤롤로 해버릴 거야. 호롤롤롤 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뭐 종용하거나 막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만 그냥 제시해 드린 겁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이제는 분석이 가능하시잖아요. 이제는 HBM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실적 전망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는 그림이 AI로 만든다는 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 지나고 나서 그때 살 걸 이런 생각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 그냥 그때 살 걸 아쉽다.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매수 못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지금 가격이 너무 싸졌는데 왜 안 사? 시장이 폭등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아요? 시장은 크게 오를 것이다. 시장은 더 많이 갈 것이다.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뭘로 올라갈 건데? 시장은 3천도 가고 4천도 가고 5천도 갈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뭘로 올릴 거예요? 네? 지수 뭘로 올리실 겁니까?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 지수 뭘로 올릴 건데? 뭐 어떤 놈이 올라가서 올릴 거요? 누가 삼성전자를 대신할 거냐고. 누구요? 누가 대신할 거지? 옛날에 2차 전지라도 있었다 치지만 누구요? 누구?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시총 50조짜리가 8개 붙어야지 삼성전자야.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하지 마. 하지 마시고 뭐 주가 조금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끌려 올라갈 때 SG7 없었으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지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자동차 아니었으면 뭘로 계좌를 회복시켰을 거예요. 지금은 뭐 수익금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수익금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없었으면 뭘로 돈을 벌었냐고. 그죠? 23년도부터 치면은 제법 많이 벌었어요, 아직도. 올해 손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화가 많아졌어요? 네? 저는 아직 청소년기라서 갱년기 같은 거 안 오거든요. 큰 것만 봅시다. 큰 흐름을 보고 합시다. 시장이 더 올라간다고 믿는다라면 대장주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등 포인트는 3전을 따라갑니다. 오늘 제목은 그거야. 반등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요? 반등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요? 요거잖아요. 네? 반등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반등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수익 잠깐 뺏겼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게 줬다 뺐다 하는겨.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밀당을 해야지 그냥 계속 들이밀고 그냥 그 들이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뭐 뽀뽀 한번 하자고 그냥 얼굴 막 들이대고 막 그럼 부담스러워 되겠어? 네. 아유 왜 이러는 거야 이 그지 같은 놈이. 그러고 이제 도망가겠지. 근데 또 이번에는 여자가 뽀뽀 좀 하자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 막 그렇게 자꾸 빼기만 해. 그럼 이 새끼가 나한테 마음이 없나? 그 헤어지는 거지. 그럼 밀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것이 키스의 기술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설왕설래. 그 사자성어로 있잖아. 설왕설래. 설왕설래. 설이 갔다가 설이 왔다가.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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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게 밀당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네? 이게 혀설자죠? 네. 설왕설자. 설왕설래. 이거야, 이거. 네? 이게 밀당인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그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줬다 뺏었다 원래 하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네. 줬다 뺏었다.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야해? 사자성어에 있잖아요.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설. 왜? 설. 한자. 여기 봐, 여기. 네? 혀설. 설왕. 예? 갈왕자. 갈왕. 예, 설. 예? 예? 혀설. 레. 올 거, 이제, 올레. 그럼 설왕설래 아니야, 이게. 어디 갔어, 글씨. 지워져 버렸냐?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유식하게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해요. 뭐, 영어도 잘 못하면서, 키스. 네, 키스. 네, 유식하게 이제, 네. 설왕설래. 뽀뽀는 좀 약하니까, 네. 다 아시는 줄 알았던데, 몰랐네. 네.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는 거. 이것이 바로 고급진 기술이잖아요. 그게 밀당이에요. 이게 모든 연애에 기초가 된다고. 모든 연애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밀당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네. 원래 저거예요. 몰랐어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밀당이에요. 줄다리기도요. 줄다리기 해보시면 아시죠? 계속 땡기기만 하면 어때요? 안 되죠? 잠깐 갔다가 확 땡겼다가, 갔다가 확 땡겼다, 갔다가 확 땡겼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어허, 왜 이러실까? 네. 내가 지금 한자로 다 써드렸잖아요. 그죠? 네?
한자로도 내가 다 써드렸잖아. 응?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좀 아는 척도 좀 하고 그러지. 네?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유식하게 또 뭐 그 해야지. 네. 우리 신정식님은 비중이 많으니까 자꾸 그쪽에 너무들 저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많이 찾아보지 마세요. 너무 너무 많이 찾아보지 마세요. 실적 좋은 거는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네. 4분기 실적 더 좋아요. 네. 아니 실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2024년도에 물량이 없다니까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이닉스 실적을 걱정을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응? 12월 달에는 8조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보시면은요, 여기 올해는 24조지만 내년에는 36조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실적 피크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2025년도 상반기에 파느냐 하반기에 파느냐를 내가 고민한다고 그랬죠. 그때 AI 상황을 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나 안 웃었어요? 저는 항상 웃는 사람이에요. 혀 잘 닦고 와! 설설 기게 만들어주겠어. 아, 하이닉스 이제 배당주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거 있잖아요. 배당. 네.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 이제 3분기 마감이 이번 달까지입니다. 네. 이번 달까지니까, 어, 혀준? 그것도 괜찮네. 혀준. 네. 완전 저거잖아. 네. 에 배당 받으실 분들은 이번 달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하, 또 잘못된 정보. 이런 가짜 뉴스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설왕설래라니까. 네? 지금 이게 잘못한 거지. 하이닉스 중간 배당해요. 중간 배당, 이제. 네. 배당금 계속 받으셨을 텐데요. 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특별 배당은요, 26년도에 나오죠? 네. 26년도에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자꾸 찾아보게 되고, 내가 이 주식이 가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성격에서 객관적인 판단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하이닉스 비중 많으면 올라갈 때 조금, 그때 서킷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가 있으니까 힘들다. 그럼 올라갈 때 좀 덜어내셔야 되는데, 또 안 들었겠죠? 네. 더 샀겠죠, 오히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많으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중이 많아도 전혀 뭐 걱정거리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ST7 비중만, 네. 60% 넘는다고 그랬죠? 네. 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뭐 주관적인 생각을 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수치상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도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그죠? 뭘 믿고 투자해요? 여기서 만약에 뭐 배당금을 더 확대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주를 뭐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뭐 오늘 뭐 미국장이 올라가든가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든가 뭐 등등. 뭐 엔비디아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약간 오바라고 생각해. 좀 더 떨어져. 엔비디아는 한 80불? 90불? 8, 90불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모르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그 자기 수치를 맞추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불 이상은 무조건 지키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뭐 그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내일 또 올라가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이라는 거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뭐 한 달만 올라가 버리면은요. 그냥 정고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좋은 소식 한 달만 나오면요. 그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연말쯤 되면은 또 막 치고 올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급하게 막 올라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팔아먹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자꾸 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일정 구간까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팡 튀어주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겁먹지도 마시고 뭐 주도주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념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나 위협감 이런 걸 느끼고 있겠지만 이제 계좌 들여다보세요.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어? 계좌가 그렇게까지 막 이상해요? 여러분 계좌가 그래서 손실이에요? 올해 여러분 2024년도 그 성적이 손실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만 아닌 거야? 여러분들, 수익 보고 있으면 되잖아. 도대체 얼마나 원하는 거야? 계좌가 뭐 몇백 프로씩 갑자기 뛰어주길 원하는 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성하세요. 정주행님, 반성하세요. 파라기님도 반성하십시오. 사실 손실이 나면 안 되는 장입니다. 왜냐면 많이 해줬잖아. 연초부터 7월 달까지 주가 많이 올라줬잖아요. 잘 올랐잖아요. 솔직히 계좌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조금 떨어졌을 뿐입니다. 수익 난 게 좀 내려갔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 것이지. 지금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다고. 오히려 가격이 더 싸진 주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 그거 너무 안타까워. 그거 이해됩니다. 네. 7월 달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2023년도에 내가 얘기했을 때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샀었어야 돼. 네? 아니, 멀리 갈 것도 아니다. 2023년도 10월에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샀었어야 돼. 그런 생각 왜 안 하시죠? 그때 내가 전체 그냥 몰빵을 그냥 한 번 더 쳐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했었어야 땡! 막, 네? 그런 겁니까? 팔았어야 돼가 아니야. 지금은 팔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고요.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 여기선 날려버려야 된다니까? 없어야 돼요. 주식을 왜 팔아, 지금? 더 사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건물 하나 사야 되겠다. 내가 꼭 쓸 돈이다. 그럼 파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막 커지시는 분들은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전생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부터 시작해서 네. 혹시 지나가다가 네. 강아지한테 욕을 한 건 아닌가?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어린 양들을 이제 영어로 막 얘기했다든가 쉽새끼라고 막 얘기했다든가 뭐 이런 거 했으면 또 혹시 모르지. 네. 끌지 맙시다. 네. 그냥 조정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거기에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버스정에 서 있는데, 비 오는 날 서 있는데, 그냥 자동차가 거기 물웅덩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물을 끼얹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네. 시장이 떨어졌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원래 가고자 하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목적지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야바위꾼을 한번 만났어? 그냥 재미삼아서 했는데, 내 물방개가 안 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엔 뚝섬, 지금은 뭐지? 뚝섬 유원지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세빛공원인가? 뭐 한빛 뭐야 그거 뭐 둥둥섬인가 뭐 그건가요? 무슨 서울숲 그지? 옛날에 뚝섬이었거든요. 거기가 이름 저희 지하철 이름 바뀌었나? 옛날에는 2호선 뚝섬역이 있었어요. 네, 뚝섬역이 있었는데 이 뚝섬이 원래 유원지였어. 유원지. 그 서울에 그 뚝섬이. 그러면 거기 가면 야바위꾼이 있는데 이렇게 길다란 판에다가 이렇게 레일을 설치해 가지고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물방개를 여기다 풀어놔요. 물방개. 그래가지고 거는 거야. 물방개를 이렇게 해놓고, 자, 1번 물방개, 2번 물방개, 3번 물방개 해가지고, 문을 여기 이렇게 가둬놨다가 딱 열면은 물방개가 헤엄을 쳐요. 헤엄을 치는데, 누가 먼저 제일 빨리 들어가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그런 야바위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돈을 걸었다가, 한 5,000원 날렸죠, 그때. 아, 짜증나. 생각하니까 열받네. 그 물방개, 쉽새끼. 네. 물방개, 네. 물방개는 뭐야? 워러룸독이야? 워러룸독? 이 워러룸독 같은 놈이, 아, 나 진짜 짜증나게. 꼭 내가 거는 물방개는 가다가 멈추고 되돌아와, 이 미친. 아, 씨. 거기서 열받는다고 돈을 다 썼잖아. 유원지에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데, 앞에서 야바이한테 걸려가지고 다 털렸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 왔지. 아, 나 진짜 화가 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당하실 수도 있어, 여러분들. 네. 재미는 잠깐 볼 수 있어요. 한두 번 해볼 수 있지. 근데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 네?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뭐예요? 뚝섬 유원지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중간에 야바에 돈 다 쓰고 집으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골프장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른 거는 내가 전체적인 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방개 그 새끼가 계속 기억이 나네. 아, 짜증나. 헤엄치던 것도 그냥 짜증나. 그냥 뒷발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아, 이 자식 진짜 열받네 또. 5,000원 날렸어, 5,000원. 전재산 5,000원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냥 지하철 타고 집으로 왔다니까? 아, 나 그거 생각하면 진짜 열받아 죽겠네.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중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물방개를 선택하고 있으면 안 돼. 네? 워러 룸독. 네. 쉽죠? 네. 워러 룸독. 물방개. 독. 네. WRG라고 합니다. WRG. 네. WRG? 물방개. 요즘에는 물방개가 되게 귀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긴 하는데, 네. 물방개가 꼭 바퀴벌레처럼 생겼죠? 네, 바퀴벌레보다는 조금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 뒷다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뒷다리를 막 헤엄쳐요. 썩을 놈들이. 아, 나 이 물방개 또 생각하니까 좀 열받아, 갑자기. 네.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방개 유혹에 빠지지 말자. 왠지 저 물방개가 잘 달릴 것 같아? 다 뻥입니다. 다 사기예요. 다 그 야바이꾼들의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즐기고자 하는 그 유원지로 가십시오. 반등은 천천히 나오겠지만, 유원지도 들어가자마자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이거 타고 저거 타고 하면 금방 돈 쓰고 들어가잖아요.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잘 노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냥 막 계속 막 그냥 억울하다 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막 사시는 그거 도박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빠진꼴을 했는데 돈 다 썼어. 그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서 계속 돈 넣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응? 그러다 돈 다 날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거는 거지. 기회가 왔을 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에서 막 분석도 안 되는 것 막 그냥 가져왔다고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만 보십시오. 팩트만. 그냥 팩트만 딱 보고 사실만 보고 데이터만 보고 논리대로 갑시다. 그잖아요. 이런 잡설들이 들려도 그냥 논리대로 증명된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비트코인 안 합니다. 왜? 분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돼. 염소형님 기다려요. 5분 더 있다 나가. 지금 곧 방송 마칠 건데 지금 또 졸리다고 먼저 가시고 진짜 지난번에 그러시더니 지금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먼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그냥 갔죠. 갔네 벌써. 갔네 갔어. 야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자 그럼 염소형님이 없으시니까 내일 살 종목을 하나 찾아볼까? 네. 내일 뭘 사냐? 내일 대한항공하고 저거 사야지. 응? 대한항공하고 네. 참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하고 현대차 EUP를 네, 사버릴까 한 말이에요. 대한항공은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 근데 이거는 물리지도 않아. 이거 물리지도 않고 이것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이제 어, 지금 강원랜드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이쪽도 좀 움직이고 가다 보이죠? 네. 리오프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이제 소비 진작 이런 쪽? 네.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관이 많이 샀네. 왜 그랬지? 기관이 많이 사면 불안해요. 언제 팔아먹을지 몰라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보세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먼저 좀 신경 쓰시고 비중이 많은 것들 자꾸 사지 마시고 더 많아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세요. 왜 자꾸 내가 얘기한 것들만 사라고 떠드는 거요? 이씨. 그죠? 안 되겠네.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들만 그러는 걸까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고, 네? 대한항공 사라고 그러고, 현대차 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걸려야 되겠어. 걸려야 돼. MTN이요? 그러네. 왜 그러지? 그런데도 그 뉴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별로 안 좋은데. 우리만 조용하게 좀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 나와도 안 삽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삽니다. 왜냐면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쫄리거든요. 주가가 좀 올라가야 돼요. 지금 개인들이 좀 맘 놓고 들어올 수 있는 단계는 2750이나 이렇게 2700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진행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쯤 돼서 사람들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시끌시끌 주가가 많이 뛰어 올라갔다.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같은 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 산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 사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 종목들이 잡주 없잖아요. 좋은 주식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분석 안 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 좋아질 것들, 그 다음에 추세 좋아지는 것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산 거잖아. 수급 좋아지는 것들, 다 그런 거 산 거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차이나 갖고 있는 거 계시네. 네. 그거 좀 올라왔어요? 차이나 사지 마. 제발. 네. 살려면은 BYD 같은 거 사셔야 될 것 같아. BYD.
BYD가 이게 테슬라를 무너뜨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죠? BYD. 이건가? 전기차 주가가 어떤 거지? BYD가 아닌데? 컴퍼니? 하여튼, 그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테슬라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네. 테슬라는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 진짜 이거 한숨 나와요. 이거 뭐, 와, 이거 무서운 거야. 네. 이런 거를 두려워하세요. 이런 걸 두려워하셔야 되고, 삼성전자 이런 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되고 있지. 네. 아, 이 신저가가 또 나왔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죠. 네. 자, 어쨌든요. 네. 그 정도 보시고, 미국장이 오늘은 뭐 올라갈 거라고 굳이 안 봐도 알잖아요. 네. 굳이 안 봐도 아는 거고, 미국장이 좀 올라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마감까지 잘 유지가 되면 우리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반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급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반등은 약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가 포지션이 변화가 있는 거고 수급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대형주들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소형주가 좀 뛸 수 있어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만 좀 보시고 뭐 모르죠. 뭐 상대적으로 뭐 갑자기 AI가 뭐 빅테크가 뛰어 올라가서 뭐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것들보다도 네, 대형주의 눌림과 그 다음에 코스닥의 반등 이런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편하게 주무시고 네 빤스를 사건 뭐 다른 걸 사건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고 자, 오늘 방송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이제 내일 낮에 방송이 있으니까 또 오셔가지고 네 밧주나 한번 들으십시다. 네 밧주 올라간다고 했죠? 내일은 한번 하자고 아시겠죠? 미장 영향 받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힘이 약한 나라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